입만 벌려. 내 마이크는 꺼둘 거야. 런던 한복판에서 한국 소녀가 공개 모욕을 당했습니다. 국제 무대 500명의 관객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모두 꺼진 그 순간 오직 한국어 한 곡으로 세계를 무릎 꿇렸으니까요. 17살 강미라. 그녀의 어머니는 무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죠. 하늘은 내 숨을 듣는다. 30년 권위의 백인 지휘자가 억눌렀던 목소리. 기계도 시스템도 편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숨, 한국의 혼, 한국의 진심이 결국 승리했으니까요. 영국 언론은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조용한 기술자가 만든 가장 큰 울림. 그날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기계보다 강한 건 사람이고 권위보다 강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요. 구독과 여러분이라면 좋아요 꼭 어떻게 눌러주세요. 하셨을까요? 다가더 권위 있는 방거지가사가 지휘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침묵하며 따를 구독과 것인가 좋아요 꼭 아니면 눌러주세요. 목소리를 낼 다가더 것인가? 방거지가사가 침묵한다를 선택하신다면 한국 최고, 목소리 구독과 낸다를 좋아요 꼭 선택하신다면 눌러주세요. 한국 다가더 1등. 방거지가사가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구독과 이야기를 좋아요 듣고 꼭 계신 곳도 눌러주세요. 함께 다가더 알려주시면 방거지가사가 전 세계 어디서 이 감동이 퍼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구독과 것 좋아요 꼭 같습니다. 눌러주세요. 저는 소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런던에서 15년간 음향 엔지니어로 살아왔죠. 콘솔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 모든 소리가 제 손끝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기계의 신호음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파형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리허설이었습니다. 국제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 런던 로열홀. 아침 9시부터 각국 대표팀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저는 무대 뒤 어둠 속에서 레벨 미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건 여러 나라 아이들의 목소리였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 팀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작은 체구의 소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미라 17살. 서류상으론 소프라노 파트 전학생이었죠.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관찰자였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콘솔 위 48개 채널을 점검하고 각 마이크의 게인을 맞추고 모니터 스피커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기계적 루틴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지휘자 리처드 콜린스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55세, 회색 머리, 딱 봐도 권위적인 자세. 그는 30년간 유럽 청소년 합창계를 지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선 신과 같은 존재였죠. 콜린스는 천천히 한국 팀 앞을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 훑어보더니 미라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의 시선이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너 미라였나?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입만 벌려. 내 마이크는 꺼둘 거야. 순간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콘솔 위 파형이 급격히 가라앉는 걸 봤어요. 80dB에서 순식간에 40dB로 떨어졌죠. 숨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어폰을 더 깊숙이 꽂았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라고 생각했죠. 제 일은 소리를 조정하는 거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 부지휘자 한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8세,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콜린스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죠. 무대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단 한 명만이 말한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콜린스의 권위 앞에서 그녀도 무력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저 지켜봤습니다. 개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도 침묵했습니다. 영국 팀, 독일 팀, 프랑스 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콜린스의 딸 애슐리만이 아버지 옆에 서서 의연한 표정을 유지했죠. 16살 금발의 메인 솔로. 그녀는 미라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미라의 손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바닥에 떨어진 사진 속엔 무대 위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 앞에서 노래하는 누군가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저는 줌 렌즈로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무대가 널 거부해도 하늘은 내 숨을 듣는다. 엄마가. 그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10년 전 한국 공연 사고가 떠올랐거든요. 서울 올림픽공원 K-팝 콘서트. 그때 저는 음향 시스템 책임자였습니다. 공연 중 스피커가 무너졌고 3명이 다쳤죠. 언론은 저를 지목했습니다. 영국 엔지니어 과실이라고요. 하지만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 설계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책임을 뒤집었었죠.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기계만 믿겠다고. 미라는 사진을 주어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아이는 그저 외면했죠. 리허설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콜린스가 지휘봉을 들었고 합창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콘솔 위 깨인 노브를 돌리며 각 파트의 음량을 조정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소리가 정확히 배치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라의 채널에서 자꾸 잡음이 튀었거든요. 마이크는 꺼져 있는데 말이에요. 파형이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회로를 점검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마치 기계마저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모니터 화면에 한 줄의 노이즈가 폭주하며 지나갔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기계도 부끄러움을 느낀 듯 한 줄의 노이즈가 울렸다. 저는 그 순간을 녹음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아이들이 홀을 빠져나갈 때 저는 미라가 계단 구석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한지은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했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제자가 틀려도 선생이 함께 숨을 맞춥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전 노래할 거예요. 입만 벌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소녀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콘솔 앞에 남아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파형도 신호도 전력도 48개 채널 모두 녹색 표시등이 켜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라의 사진 속 어머니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무대 위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왜 딸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저는 이어폰을 벗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관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녹음 버튼을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콘솔 우측 상단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죠. 홀은 조용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기 직전 뒤를 돌아봤어요. 무대 한가운데 미라가 서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죠. 하지만 왠지 그 자리에서 뭔가 울림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런던의 불빛이 깜빡였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홀로 돌아가 있었어요. 미라의 얼굴, 콜린스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 새벽 3시쯤 휴대폰을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뉴스 피드를 훑었죠. 그때 오래된 알림 하나가 떴어요.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K-팝 공연 사고, 영국 엔지니어 책임 논란.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비명, 무너지는 스피커, 그리고 제게 쏟아진 비난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번엔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홀로 돌아갔습니다. 리허설 시작 전에 전력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거든요. 백스테이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조명도 꺼져 있었고 무대만 희미한 비상등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콘솔 뒤 배선함을 열었습니다. 48개 채널의 전력 라인을 하나씩 확인했죠. 전압계를 대고 누전 여부를 체크하고 접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메인 배터리 회로에서 미세한 전압 강화가 감지됐거든요. 아주 작은 수치였습니다. 0.3V 정도. 보통은 무시할 만한 오차였죠.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오차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변화엔 이유가 있죠. 저는 회로도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팩에서 메인 PA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추적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건 낡은 퓨즈 하나였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그을림 자국이 있었죠. 이거 언제 과부하가 걸렸던 거지? 저는 중얼거리며 퓨즈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이 홀은 3년 전에 리노베이션을 했고 모든 전기 시스템이 최신 규격이었습니다. 퓨즈가 손상될 이유가 없었죠.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한지은이 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로 걸어왔죠. 일찍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무대 한가운데 서더니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홀은 숨을 쉬고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홀이 숨을 쉰다니. 무슨 시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기술자인 저에겐 그냥 빈말로 들렸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배선함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숨을 내뱉는 것부터 다시 배워요. 그게 노래의 시작이에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였어요. 그녀는 가방을 메고 홀 구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갔죠. 두 사람은 무대 끝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콘솔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한국어였지만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미라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였어요. 미라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죠. 미라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무대가 널 거부해도 하늘은 내 숨을 듣는다. 저는 그 문장을 어제 사진 뒷면에서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미라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구나.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 정선아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프라노였어요. 하지만 무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노래가 사람을 죽인다고 말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노트를 꽉 쥐었어요. 지은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전원이 꺼져도 우리는 숨을 멈추지 않는다고. 노래는 생명처럼 이어진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드라이버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이 제 쪽을 돌아봤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노래할 거예요. 엄마처럼. 지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뭔가 부러운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감정적으론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저 소녀는 달랐습니다. 억눌리고 모욕당했지만 여전히 누군가 옆에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리허설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홀로 들어왔어요. 콜린스도 도착했죠. 그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앉아 시스템을 부팅했습니다. 모든 채널이 정상적으로 켜졌어요. 48개의 녹색 불빛이 일제히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까 그 퓨즈 자국이 신경 쓰였거든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콜린스가 지휘봉을 들었고 합창이 울려 퍼졌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파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미라는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었죠.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콜린스의 지시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걸 봤어요. 참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메인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어요. 전력 공급 불안정. 저는 황급히 배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전압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220B에서 190B로 다시 240B로. 뭐지? 저는 중얼거리며 회로 차단기를 점검했습니다. 퓨즈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전력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발견한 그 낡은 퓨즈 때문일까요? 저는 비상 배터리 팩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리허설은 계속됐지만 저는 내내 긴장 상태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가 떠났을 때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점검해야 했거든요. 저는 배전반 커버를 열고 내부 회로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10년 전 오늘 서울 공연 사고. 자동 알림이었습니다. 제가 설정해둔 것도 아닌데 뜬 거였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10년 전 그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 설계가 잘못됐고 저는 그저 음향 시스템을 운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왜 저만 비난받았을까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그 일에 휘말리면 안 됐어요. 저는 비상 배터리팩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내일 공연에 대비해서였죠. 만약 전력이 나가면 최소한 5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홀을 나서기 전 저는 무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조명이 모두 꺼진 어둠 속에서 무대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거의 속삭임 같은 소리였죠. 전원이 꺼져도 우리는 숨을 멈추지 않아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미라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다시 한국 일에 휘말리면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비상 배터리팩을 꺼내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99% 완벽했죠. 저는 가방을 메고 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오디션 리허설이었습니다. 본선 공연에서 솔로 파트를 맡을 학생을 선발하는 자리였죠. 형식상으로는 공개 오디션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딸 애슐리가 이미 내정된 후보라는 걸요. 저는 아침 일찍 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점검한 전력 시스템이 여전히 신경 쓰였거든요. 콘솔을 부팅하고 각 채널을 테스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전압도 안정적이었고 신호도 깨끗했죠. 하지만 비상 배터리팩은 여전히 제 발밑에 두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오전 10시 학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영국 팀, 독일 팀, 프랑스 팀, 그리고 한국 팀. 총 10명 정도 됐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애슐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앞줄에 앉았어요. 미라는 맨 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체구, 긴장한 눈빛.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어요. 등이 더 곧게 펴져 있었고 손에 쥔 노트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명단을 들고 천천히 말했죠. 오늘은 공정한 오디션입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어요. 공정하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잃은 소리를 녹음하는 거였죠. 첫 번째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독일팀 학생이었어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깔끔했지만 감동은 없었어요. 콜린스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팀이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을 선택했죠. 기교는 좋았지만 역시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애슐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금발 머리를 뒤로 넘기고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푸치니의 오 미오 바비노 카로를 부르겠습니다. 콜린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지휘자로서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애슐리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잘했어요. 음정도 정확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기교도 훌륭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악보를 그대로 읽는 것 같았죠.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콜린스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슐리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콜린스가 명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오디션 볼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때 뒤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콜린스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죠. 애슐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콜린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명단에 없어. 미라는 일어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커 보였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콜린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걸려든 셈이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좋아. 해봐. 미라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콘솔 위 레벨 미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콜린스의 짓이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개인 노브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아리랑이 아니었습니다. 변주곡이었죠. 그녀만의 멜로디로 재해석된 선율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앰프도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으로요. 홀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았어요. 50명의 학생, 10명의 심사위원, 그리고 무대 스태프들까지 모두가 얼어붙었죠. 저는 레벨 미터를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파형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도 앰비언스 마이크가 그녀의 목소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 공명이었죠.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아름다웠어요. 기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음정도 가끔 흔들렸죠. 하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라는 걸요. 노래가 끝났을 때 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아니,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독일팀 소녀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무슨 말인진 몰라도 마음이 떨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팀, 영국 팀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어요. 언어를 몰라도 울림이 전해졌던 겁니다. 콜린스는 무대 앞에 서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당황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의 감동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팀의 색과 맞지 않아.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아팠을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이 움직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채널 게인을 살짝 올렸다가 다시 껐어요. 몇 초 동안이었지만 녹음 파일에는 남았을 겁니다. 지은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안아주며 한국어로 뭔가 속삭였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애슐리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그의 노래 들었죠? 콜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을 뿐이었죠. 오디션이 끝나고 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남아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앰비언스 마이크가 잡은 자연 공명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들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는 감탄이었고, 세 번째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녀의 마이크를 켜주지 않았을까요? 왜 콜린스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을까요? 제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게인 노브 하나만 돌리면 그녀의 목소리를 홀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녹음 파일을 계속 들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 그 떨림, 그 진심, 모든 게 제 안에서 뭔가를 흔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사이먼 리, 제 동료였습니다. 소피, 내일 본선이야. 준비됐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다 됐어.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른 거였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을까요? 이번에도 침묵할 준비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빛 공해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라의 노래 속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콜린스는 미라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봤어요.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콜린스의 걸음은 단호했고 미라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의실 옆에는 작은 기술실이 있었습니다. 음향 장비 점검용 공간이었죠.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미라 앉아.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침묵. 콜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재능이 있어. 어제 노래 나도 들었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칭찬인가 싶었죠. 하지만 뒤에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팀엔 맞지 않아. 우리는 통일성이 필요하거든. 미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콜린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건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지. 시스템.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손에 쥔 멀티미터를 꽉 쥐었습니다. 콜린스가 계속했습니다. 본선 무대에서 넌 입모양만 하면 돼. 소리는 내지 마. 다른 애들이 커버할 거야.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모양만 하라니. 그건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형이었죠.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콜린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 거지. 저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서울 공연장에서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당신이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그때 저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걸 뒤집었었죠.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회의실을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뒤를 한지은이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미라를 붙잡고 뭔가 말했어요. 한국어였지만 격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돌아서서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더니 콜린스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기계처럼 움직이라니.
인간이 아니라 장비인 줄 아십니까? 콜린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은, 당신은 부지의자야.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어. 이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 떠나도 좋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지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어요. 그녀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와 지은은 같은 처지였어요. 시스템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 정의를 알지만 실행할 힘이 없는 사람들. 저는 기술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은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을 조용히 울게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사람을 조용히 죽이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기술자니까 이해할 거예요. 기계는 정확하지만 사람은 따뜻하죠. 우린 따뜻함을 선택해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복도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콘솔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홀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끝 계단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요. 미라는 뭔가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메모였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오늘도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노래했어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하늘은 숨을 듣는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요. 미라가 계속했습니다. 내일이 본선이에요. 전 입만 벌리래요. 소리는 내지 말래요. 하지만 엄마, 전 노래할 거예요. 어떻게든 노래할 거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대 위 조명을 올려다 봤죠. 꺼진 조명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뭔가 빛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콘솔로 돌아왔습니다. 녹음 시스템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미라의 목소리 메모가 앰비언스 마이크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하늘은 숨을 듣는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기록자가 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 내일 본선 전력 시스템 다시 확인했어? 응, 다 했어. 비상 배터리는? 준비됐어. 사이먼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뭔가 신경 쓰이는 거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니, 괜찮아. 그래. 그럼 좋은데. 우리 일은 콘센트 꽂는 거지. 인생 구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사이먼은 옳았어요. 우리 일은 기술이었죠. 하지만 기술 뒤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미라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숨을 듣는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늘이 숨을 듣는다면 저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라의 음성 메모였죠. 다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저는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외장 하드에도 복사했어요. 이 목소리는 사라져선 안 됐습니다. 다음 날이 본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라는 정말 입만 벌릴까? 아니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까? 그리고 저는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비상 배터리 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충전 100%. 완벽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전원을 켜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어요. 위원, 언론사 기자들이 속속 도착했죠. 저는 새벽 5시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거든요. 콘솔 앞에 앉아 48개 채널을 하나씩 테스트했습니다. 마이크, 모니터, 메인 스피커, 서브우퍼,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전력 시스템도 안정적이었죠. 220V, 오차 범위 0.1V 이내.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발견했던 그 낡은 퓨즈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저는 비상 배터리 팩을 콘솔 옆에 두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오전 9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각 팀이 순서대로 무대에 올랐어요. 독일 팀, 프랑스 팀, 영국 팀 모두 완벽했습니다. 음정도 타이밍도 조화도. 마지막이 한국 팀이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미라는 뒷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죠. 콜린스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리허설 곡은 핸델의 할렐루야 합창이었어요. 장엄하고 웅장한 곡이죠.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각 파트의 음량을 조정하며 파형을 지켜봤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소리가 정확히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미라의 채널에서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죠. 콜린스의 지시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15분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메인 모니터에 작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전압 불안정. 저는 재빨리 배전반을 확인했습니다. 220B에서 210B로 떨어졌다가 다시 225B로 올라갔어요. 요동치고 있었죠. 뭐지? 저는 회로 차단기를 열고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퓨즈는 멀쩡했어요. 배선도 문제 없었죠. 하지만 전압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사이먼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압이 이상해. 어딘가에서 누전이 일어나고 있어. 심각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지켜봐야 해. 사이먼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비상 배터리 팩을 확인했어요. 100% 충전 상태. 만약 메인 전원이 나가도 최소 5분은 버틸 수 있었죠. 오후 2시 본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어요. 500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죠. 심사위원석엔 유럽 각국의 음악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독일 팀이었어요.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불렀죠.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는 프랑스 팀이었습니다. 포레의 레퀴엠을 선택했어요. 이것도 훌륭했죠.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가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미라는 여전히 뒷줄 구석에 섰습니다. 콜린스가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지휘봉을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메인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압계를 봤습니다. 220B에서 180B로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0B로 정전이었습니다. 홀 전체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콘솔의 불빛이 사라졌어요. 무대 스피커에서 나오던 대기음이 멈췄죠. 완전한 어둠과 침묵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비상 배터리 팩을 연결했습니다. 콘솔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메인 PA 시스템은 죽어 있었습니다. 스피커로 소리를 낼 수 없었죠. 콜린스가 무대 위에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회로를 점검했습니다. 메인 전력 라인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복구하려면 최소 30분은 걸릴 겁니다. 무대 감독이 달려왔습니다. 5분 안에 복구 안 되면 실격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5분. 불가능했어요. 배전반을 완전히 재부팅해야 했거든요. 콜린스는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끝이야. 다 내려가. 아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애슐리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때 한지은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콜린스를 지나쳐 아이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술자지만 지금은 우리의 사람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모든 걸 흔들었어요. 10년 전 서울 공연장.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었어요. 저는 콘솔을 내려다봤습니다. PA는 죽었습니다. 스피커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홀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앰비언스 마이크 2개를 꺼냈습니다. 비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소형 마이크였어요. 무선이었죠. 그리고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PA는 죽었지만 홀은 살아있어요.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홀은 자연 공명 구조예요. 증폭 장치 없이도 소리가 퍼져요. 앰비언스 마이크로 녹음만 하고 아이들은 자연 발성으로 노래하면 돼요. 지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들었죠? 우리는 기계 없이 노래해요. 우리의 숨으로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관객들이 못 들을 거야.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들을 거예요. 이 홀은 그렇게 설계됐으니까요. 콜린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무대 감독이 시계를 봤습니다. 3분 남았어. 지은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원형으로 섰어요. 서로의 손을 잡았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노래해요. 숨을 맞추세요. 하나가 되세요. 저는 콘솔로 돌아왔습니다. 앰비언스 마이크 2개만 활성화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무대 위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관객석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지은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앞으로 불렀어요. 미라가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콜린스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거야? 그 애한테 솔로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레벨 미터를 지켜봤습니다. 파형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이었어요. 하지만 그 숨이 홀을 채웠습니다. 허공이 공명했습니다. 미라의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저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필요가 없었죠. 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아리랑도 아니었고 클래식도 아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별에 대한 노래였죠.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희망에 대한 노래였어요.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앉아 파형을 지켜봤어요. 앰비언스 마이크가 그녀의 목소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증폭 없이, 가공 없이,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소리였죠. 홀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5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기계만 믿고 살았습니다. 파형과 수치, 데시벨과 주파수,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떨렸고 가끔 흔들렸어요. 음정도 몇 번 어긋났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적이었어요. 처음엔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 아니야? 한국어로 노래해도 돼? 그런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30초가 지나자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1분이 지나자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죠. 2분이 지나자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독일에서 온 중년 남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프랑스 여학생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영국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레벨 미터를 봤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70dB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대화 수준이죠. 하지만 홀의 자연 공명 때문에 모든 구석까지 전달되고 있었어요. 앰비언스 마이크가 그 울림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저는 녹음 레벨을 조금씩 조정했어요. 너무 높으면 왜곡되고 너무 낮으면 디테일을 잃을 테니까요. 그때 미라가 고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대목이었어요. 한국어로 엄마라고 외쳤죠. 그 한마디가 홀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앰비언스 마이크의 파형이 폭발하듯 튀었어요. 과부하 직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개인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관객석에서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라의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있는 곳이었겠죠.
저는 그녀가 부르는 가사를 하나씩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소리만으로도 의미가 전해졌어요. 별이여, 길을 비춰줘. 엄마, 내 노래 들리니? 하늘은 내 숨을 듣고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라는 걸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음악.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음악. 그때 뒤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둘 미라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습니다. 알토 파트 소녀가 화음을 얹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화음이었죠. 그 다음은 두 명이었습니다. 테너 파트 소년들이 낮은 음으로 받쳐줬어요. 3명, 4명, 5명.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합류했습니다. 저는 콘솔 위 채널을 봤습니다. 개별 마이크는 모두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앰비언스 마이크 2개가 모든 목소리를 잡아내고 있었죠. 자연스러운 블렌딩이었습니다. 영국 팀에서도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애슐리였어요. 콜린스의 딸이었죠. 그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콜린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애슐리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미라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화음을 얹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그냥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어울렸죠. 콜린스는 무대 아래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감동인지 아니면 자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일 팀에서도 프랑스 팀에서도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 무대로 올라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50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음색으로 하나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엔지니어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울지 않았거든요. 감정을 봉인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봉인이 깨지고 있었어요. 저는 옥상 스피커 라인을 찾았습니다. 비상전력으로 작동하는 작은 스피커였어요. 홀 전체를 커버하진 못하지만 반향음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죠. 저는 앰비언스 마이크의 신호를 그 스피커로 연결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볼륨이었어요. 15dB 정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작은 반향이 홀 전체의 공명을 증폭시켰습니다. 마치 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미라의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앰비언스 마이크가 과부하로 폭주했어요. 파형이 붉은색으로 변했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건 기계적 완벽함보다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잡음이 아니야. 인간의 증거야. 노래가 끝났습니다. 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아니,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운에 젖어 있었거든요. 5초, 10초, 15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관객석 맨 뒤 노신사였어요.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신호탄이었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순식간에 500명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봤습니다. 파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90dB를 넘어섰죠. 하지만 그건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표현이었어요. 심사위원들도 일어났습니다. 펜을 놓고 박수를 쳤어요. 점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죠. 무대 위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애슐리가 그녀를 안아줬죠.
국적도, 언어도, 경쟁도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콜린스는 여전히 무대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대 위 아이들을 바라봤죠.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5분 27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장 진실한 5분이었죠. 한지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녹음했을 뿐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을 믿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계속됐어요. 관객들은 환호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먹을 들어 올렸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을 껴안았죠. 저는 콘솔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레벨 미터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 환호 소리, 흐느끼는 소리. 모든 게 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울림을 만들었죠. 무대 위에선 아이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팀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하나의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미라는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애슐리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소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동료였죠. 애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평생 완벽하려고 배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냥 진심이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완벽하지 않았어요. 떨렸고 흔들렸어요. 그게 진짜였잖아요. 두 소녀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이 더욱 크게 박수를 쳤어요. 저는 무대 아래를 봤습니다. 콜린스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30년간 지휘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와 질서, 완벽함을 추구해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선 모든 규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름다웠어요. 한지은이 콜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내가 틀렸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30년의 자존심, 30년의 권위, 30년의 고집. 그 모든 게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콜린스는 무대를 올려다봤습니다. 딸 애슐리가 미라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됐을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콜린스도 사람이었어요. 완벽을 강요하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길을 잃은 아버지였죠. 심사위원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수석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하지만 PA 시스템은 여전히 죽어 있었죠. 그는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닙니다. 음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 그걸 증명했어요. 박수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콘솔 위 미터를 봤어요. 95dB. 거의 록 콘서트 수준이었죠. 심사위원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하나됨이었어요. 모든 팀 대표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독일 팀, 프랑스 팀, 영국 팀 지휘자들이 한국 팀 아이들을 축하했어요.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죠.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분 27초의 기적이었어요. 파형은 불규칙했고 노이즈도 있었고 기술적으론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녹음이었어요. 사이먼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소피, 난 시스템을 믿었어. 근데 그날 사람을 봤지.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도 촉촉했어요. 기술자는 영웅이 될 필요 없어. 근데 넌 예외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녹음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믿음 버튼을 눌렀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무대 위에선 모든 팀 아이들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아는 곡이었어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죠. 하지만 각자의 언어로 불렀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모든 언어가 섞였지만 이상하게 조화로웠어요. 저는 앰비언스 마이크를 다시 켰습니다. 이 순간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파영이 춤을 췄습니다. 각 언어의 리듬이 다 달랐지만 하나의 멜로디를 이뤘죠. 관객석 맨 뒤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어요. 이게 진짜 음악이야. 그 외침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어요. 진짜 음악, 진짜 음악. 저는 그 순간을 녹음했습니다. 모든 파형, 모든 울림, 모든 감정을요. 노래가 끝나고 무대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정적이었어요. 감동의 정적이었죠. 콜린스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나는 완벽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너희의 진심을 억눌렀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었어요. 폭력이었죠.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너 미라. 내가 너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린스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오늘로 지휘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겠어요.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요. 관객석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어요. 용서의 박수였죠. 애슐리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껴안았어요. 아빠, 그의 노래 들었죠? 그게 진짜였잖아요. 콜린스는 딸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였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진심이 들어섰으니까요. 페스티벌 디렉터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선언했어요. 오늘 이후 이 페스티벌은 변화할 것입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목소리가 존중받을 것입니다.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지은 선생님을 정식 지휘자로 임명합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아이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미라 학생은 내년 페스티벌 메인 솔로로 확정합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총 17분 38초의 기록이었죠.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어요. 창밖으론 런던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평소엔 보이지 않던 빛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을 때 신문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신문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일면이 모두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젯밤 공연 사진이었어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기술자가 만든 가장 큰 울림. 저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런던 로열홀에서 전례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정전사고로 모든 음향 시스템이 다운된 상황에서 한 영국인 엔지니어가 기계 대신 인간을 선택했다. 소피 베넷 42세. 그녀는 15년 경력의 음향 전문가지만 어젯밤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이 나온 게 불편했어요.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17세 소녀 강미라는 억압과 모욕 속에서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원이 꺼진 무대에서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500명의 관객을 울렸다. 이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진심의 승리였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사는 좋았지만 저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동료들, 지인들, 심지어 10년 전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축하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일함을 열었어요. 새 메일이 하나 있었죠. 발신자는 페스티벌 디렉터였습니다. 제목 인터뷰 요청. 내용을 읽었습니다. 베넷 씨, 어젯밤 당신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BBC, 가디언, 타임스 등입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아침 9시 저는 로열홀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철수 작업이 남아 있었거든요. 장비를 정리하고 케이블을 감고 콘솔을 청소해야 했어요. 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지은과 미라였어요. 그들은 무대 위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백스테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콘솔 앞에 앉았어요. 어젯밤 그대로였죠. 48개 채널, 꺼진 화면, 그리고 비상 배터리 팩. 저는 시스템을 부팅했습니다. 메인 전력이 복구돼 있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기록이었어요. 5분 27초의 미라 솔로, 그리고 17분 38초의 하나된 화음. 저는 헤드폰을 끼고 다시 들었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새로운 감동이었어요. 파형은 불완전했지만 감정은 완벽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 한지은이었습니다. 그녀가 미라와 함께 백스테이지로 들어왔어요.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문 봤어요? 네.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자였을 뿐이죠. 미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손편지였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었죠.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지은이 통역해줬습니다. 소피 선생님께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선생님이 겪은 일도 알게 됐어요. 그때도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선생님이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라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잘못이 없었다고, 옳은 일을 했다고.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전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난 그냥 버튼을 눌렀을 뿐이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용기예요. 특히 시스템이 반대할 때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모든 팀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작별 인사 시간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어요. 콜린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딸 애슐리와 나란히 서 있었죠.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넷 씨,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네. 콜린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과는 예상했지만 감사는 예상 못했거든요. 뭐요? 당신이 시스템을 무시했기 때문에 난 내 잘못을 볼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놓쳤던 걸 하루 만에 깨달았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정확했어요. 잘못된 건 그걸 쓰던 사람들이었죠. 콜린스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난 기계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길었죠. 애슐리가 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피 선생님, 제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완벽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었어. 그냥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오후 2시 마지막 장비 철수가 끝났습니다. 콘솔이 트럭에 실렸고 케이블이 감겼고 스피커가 분해됐어요. 저는 빈 홀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전원이 꺼졌지만 사람은 켜졌어요. 사이먼이 다가왔습니다. 소피, 다음 프로젝트 같이 할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하자. 기계만 믿지 말고 사람도 믿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전원을 켜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저녁 무렵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해고, 통지 같은 건 없었죠. 오히려 칭찬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중 하나만 아카이브로 옮겼습니다. 페스티벌 디렉터가 보낸 정식 감사장이었어요. 나머지는 삭제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저녁 하늘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별 한 개가 보였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계가 꺼져도 진심은 꺼지지 않았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미라에게서 온 거였죠. 선생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다시 만날 거예요. 내년 이 무대에서요. 그때도 제 소리 녹음해 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번엔 마이크도 제대로 켜줄게. 전송하고 나서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어젯밤의 기록이었어요.
파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저는 시스템을 넘어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힘은 사람에게 있다는 걸요. 저는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맺음이었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한국어가 세계를 울렸고 나는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인간을 믿게 되었습니다.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명을 입력했죠. 정의의 회복 기계가 꺼진 날 사람이 켜진 이야기.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밖에선 여전히 그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노래했던 별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국어는 몰랐지만 멜로디는 기억했어요. 별이여, 길을 비춰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어요. 대신 꿈을 꿨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미라의 꿈이었습니다. 이번엔 모든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모든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객석 맨 뒤 조용히 박수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프라노 정선아. 미라의 어머니였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이 억눌리는 세상에서도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계가 꺼져도 사람은 꺼지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진심도 결코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